챗GPT가 어떤 답을 줬냐면요. 탄핵 기각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관으로 정정미가 거론될 수 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앞으로 남아있는 변론기일 2번 있습니다.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건 선고 시점을 이미 마음에 두고 끝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퇴임하기 전에 또 뭔가 도장 찍고 나가겠다라는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죠. 일각에서는 3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금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8차 변론안에 모두 끝내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2월 13일까지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2, 3주 뒤에 선고가 된다. 그러니까 지들이 생각하는 3월 중순까지는 답을 내겠다라는 것이겠죠. 일단 이재명이 2심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겠다라고 시동 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 종결 후에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종결 후에 2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을 고려해가지고 기일이 한두 번 정도 더 잡힐 가능성은 있는데요. 재판 상황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헌재가 3월 선고를 미리 정해두고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8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찬성, 기각을 위해서는 최소 4명 재판관이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방송에서 탄핵 심판 진행 상황, 예상 등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고 나름의 판단을 하면서 몇 대 몇 이것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지 않게 과감하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민적 열망을 담고 거짓을 걷어낸 결과로 기각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챗GPT를 활용해 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빤한 판이죠. 막 허파를 허떡 디벼놓는 사람들 있습니다. 문형배. 일단 이재명의 술친구 마나님은 잘 계시냐라는 안부를 물을 정도로 끈끈한 두 사람의 관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매우 사심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끼워놓고 초시계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참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가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난을 안이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 23일부터 시작을 했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에 관해서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입니다. 5차부터 뒤집혀지기 시작했고요. 달빛이라는 그 심오한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정은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나와서 거짓에 어버버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뒤에 6일이었죠. 6차에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판 뒤집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거나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핵심 증인들이 튀어나왔는데요. 진짜 핵심 증인을 다루는데 헌재가 하루에 3명씩 불러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에 90분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증인 신문을 한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일반 법정에서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양측에서 각각 30분 정도 신문하는 시간을 주고 추가적인 신문에 15분을 줘서 딱 90분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심판정에서 초시계까지 등장했죠. 문형배가 초를 재가면서 초조한 마음을 드러내 보였었는데요. 신문 도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초시계 스톱, 올림픽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진행해 달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시간에 맞게 엄격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면서 이 좌쪽에 서 있으면서 괜히 올바른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가장 거슬렸던 게 뭐냐면 5차에서요. 홍장원이가 이 체포자 명단 메모 이렇게 나중에 가라로 만들어진 이 메모 때문에 수세에 물리니까 이 국회 측 신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문이 더 나올 경우 뭔가 뽀록이 날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부족한데 한 3분만 더 주세요 라고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했는데 NO!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8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의 이 신빙성이 떨어지게 이전과 달라져서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 문형배가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치적 올바름, 재판의 올바름 이런 것들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요,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초시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애받지 않는다. 말이야 방구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문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시간을 더 많이 줬다. 그러니까 입 쳐닫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 존재가 필요한가? 이 공수처와 손잡고 사라져야 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죠. 7차, 8차 이틀 간격으로 시작되면서 아무리 강인한 체력이다라고 해도요.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 그것도 쟁일. 이거는 손흥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7차, 8차, 5, 6, 7, 8 지금 여기에 몰려있는 증인들이요. 한 명 한 명이 완벽한 핵심 증인들입니다. 하루 종일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신문을 해도 부족한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저기 심지어 불 붙어가지고 심지어 불이 막 오고 있어. 빰은 여기 있어. 지금 다급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죠. 이날까지 채택된 증인이 총 15명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은 채택이 보류가 됐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채택이 기각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증인이 25명 채택이 됐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4명씩 부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2차례 정도 4명이 출석한 적은 있는데 그게 주요 증인이 아니어서 이 증인들에게 할애될 시간이 좀 적었다라는 거죠. 핵심 증인인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6시간 30분 정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90분이라는 시간은 택도 아닌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형사재판이었다라고 하면 한 명이 최소 4-5번 불려가죠. 그 사람이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이렇게 되면 여러 차례 신문을 해가지고 이 증인들의 진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찰 경찰 조서에서 말한 거와 증인 신문으로 나와가지고 말한 거가 틀려졌어요. 그러면 또다시 불러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90분이 아니라 900분이라도 줘가면서 그 증인에 대해서 신빙성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죠. 그런데 그럴 시간을 안 주니까 문형배가 시간 갖고 이렇게 놀리고 있으니까 국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이없게. 아니 경찰 검찰 조사에서 말했던 거 그것만 조금 생각하세요. 지금 재판장에서 이 증인이 말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 무시하시고 그 검찰 조서만 가지고 지금 재판장님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법을 전혀 모르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을까? 무슨 약속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너 뒷목 잡힌 거 있어? 또는 너 발목 잡힌 거 있어? 너 여자관계 지저분해서 마피아처럼 뭐 아내를 인질로, 자식을 인질로 너 지금 뭔가 협박받고 있어? 이런 물음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신속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부실하게 심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한 사람당 주요 증인들에게 90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줘가면서 지금 노골적으로 빤히 보이죠. 안 듣겠다라는 것을. 재판 일정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이 평의를 통해서 대부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47% 가까이 나오기도 하죠. 그 정도로 지금 헌재는 물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니들 진짜 공정해? 니들 양심에 맞게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미리 공유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뒷목 잡을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변론 전날에, 그러니까 11일에 이제 또 7차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묻는 거야. 이제 국회 측이랑 윤석열 변호인단한테 증인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지금 내봐. 반대 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제출해. 내가 헌법재판관이 미리 보겠어. 그런데 이걸 보고 양쪽에 공유를 한대요. 이거 뭐 답지 보는 거와 비슷하죠. 어떻게 양쪽에서 질문지를 받아서 양쪽에 이렇게 확인을 한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증인을 두고 이 사람의 증언이 맞나 안 맞나, 왜곡된 증언이 있으면 이것을 진실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 재판정에서. 그런데 반대 신문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이거 형사재판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헌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굉장히 띄엄띄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뭘 물어볼지를 미리 알려줘서 대비를 하게 한다라는 게 법정에서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에 대해서 그 주장을 깨트리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 신문이라는 것 자체는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을 한다라는 건 너의 거짓이다, 아니면 나의 유리한 상황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증언에 대해서 깨부수기 위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아하게. 그런데 미리 이 질문지를 헌재가 받아서 상대편에게 보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만일에 반대 신문, 국회 측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증언자로 나올 사람들하고 미리 접촉해가지고 답변을 준비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헌재는 뭐라고 하냐면 주요 증인들이 구금되어 있어서 말 맞추기의 문제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홍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 맞추기를 어느 쪽과 했다, 박선원과 박지원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죠. 그리고 지금 홍정원 같은 경우는 구금된 게 아닙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문제지를 준다라는 건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지령받았습니까? 왜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뭔가 있죠. 이거 이재명이 하고 짬이짬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도장 찍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받은 오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인생 성급하게 끝나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초법적 판단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발악하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문영배는 진짜 판사적으로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똥구녕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인용과 기각의 4대4로 완벽히 갈린 부분에서 요거를 접목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탄핵 인용에 손을 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라. 그런데 이 정정미, 이미선 둘 중에서 탄핵 기각의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 라고 챗 GPT에 물음을 던졌거든요. 챗 GPT가 어떤 답을 줬냐면요. 탄핵 기각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관으로 정정미가 거론될 수 있다. 정정미는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죠.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입니다 라는 답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 때리는 건 군에서요 학문 선교 처벌이 위헌이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미선의 재판관 그 양심보다는 조금 더 낫나 봅니다. 챗 GPT가 이 4인 중에 이탈할 탄핵 기각에 손을 들어줄 사람을 정정미로 꼽았네요. 일단 결론은요. 이렇게 헌재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현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지금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음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